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 23포인트 하락한 3130포인트고 거래량 6억 1000만주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자별 동향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이 45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200 매수, 기관이 51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3790 매도, 투신사가 700 매도, 연기금 160 매도, 이렇게 오늘 이루어졌네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초반에 장초반 한 10시 반, 11시까지는 좀 매도를 보이다가요, 11시 반부터는 조금 매수 위로 살짝 돌아섰습니다. 금융투자가 오늘 하루 종일 팔았고요. 연기금은 오늘 한 10시 반 40분, 10시 한 40분까지는 한 260억까지 매수 우위로 보였는데요. 이후에 매도로 바뀐 것 같습니다. 추석 전날인데요. 이 떡값 장세 없나요? 다들 뭐 집안에 우환 있나요? 왜 이렇게 팔아버리죠? 좀 아쉽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금융투자가 3790 매도 너무 많이 팔았다는 생각이 들고, 연기금이 왜 덩달아 팔았는지 좀 아쉽습니다. 천천히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업종지수 등락률 보게 되면 전기가스, 한전화가 가스업종 플러스고요. 건설, 현대건설 플러스겠죠. 철강, 포스코 플러스 난 걸로 보여주고, 은행주하고 운수창고 대한항공이겠죠. 크게 하락했고,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약주 좀 빠졌고요. 이 정도 보면 되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다 보니 파란 게 많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3.26%면 기관들이 그냥 퍼버린 것 같습니다. 네이버 모처럼 플러스가 났고요. 카카오는 오늘 약보합이군요. 셀트리온이 하락했고, 기아차가 오늘 1.4% 1200원 플러스가 났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플러스고, 현대모비스 플러스, 한국전력 1%인데 다른 가스업종이 그렇게 상승했군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롯데케미칼이 상승했고, 한국조선해양 괜찮아 보입니다. LG디스플레이 오늘 크게 하락했고요. 2.2%. 그리고 LG플러스는 약보합 100원 하락했군요. 잘 버텼습니다. 오늘 같은 날장. 현대건설이 2%, 1100원 이 정도면 오늘 같은 날 크게 상승했다고 보여주죠. 외국인 투자자들 몇 수입니까? 현대중공업지주죠. 어제도 차트 봤는데 이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1.75% 1200원 상승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지주 이따 거래량 차트 보겠지만 아마 내년까지 길게 보면 괜찮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가스공사 오늘 한전주보다는 이런 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상승하면서 플러스가 크게 났습니다. 거래량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가수에는 없었네요. 최고 거래량이 3,800만 주니까요.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우진? 네, 우진이 상한가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저가주들이죠. 저가주들이고 중가주, 삼성전자는 아마 액면가가 100원일 거예요. 100원짜리가 아마 76,000원 아니겠나 싶어지고, 쭉 보니까요. 빨간 거, 거래량 상위 종목 빨간 거 많이 보이나요? 빨간 거. 삼성 엔지니어링 100원 상승했고요. 눈에 띄는 종목들은 다들 낯선 종목들입니다. 다들 저가주, 소형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는 종목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석유 1,500원 상승 11% 상승했습니다. 그냥 가격대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 오늘 250원 상승했군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은 없고요. GS건설하고 현대건설이 오늘 크게 올랐군요. 좋아 보입니다. 이제 다 봤죠? 업종 차트는 이제 볼 거고, 시가총액 봤고, 투자자별 동향 봤고, 업종 지수 봤죠?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부터 봐야죠. 어제 좀 상승했어요. 다행히도 상승했고, 거래량도 뭐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61선 지지받고 상승한 거 아닌가라고 싶어집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뭐 일본부터 먼저 볼까요? 일본 오늘 하락했습니다. 모처럼 하락했고, 그 지금 제주도 마라도 제주도 쪽에 지금 태풍이 근접하고 있다고 하죠. 아마 내일 새벽에 도착할 것 같고 지나갈 것 같고, 부산 앞바다로 올 걸로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일본 오사카를 향해서 지금 아마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또 북쪽으로 쫙 홋카이도까지 한번 추석 앞두고 아마 제대로 흩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제대로 정면 돌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심이 아마 그 초속 30m 정도 강풍입니다. 60나트니까요. 사람 못 서 있어요. 날아갑니다. 최대 풍속은 더 세다 그러니까요. 차도 정도면 웬만한 차들도 뒤집어져요. 주차장에 세우는 차들이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사람 밖에 나가면요 기어 다녀야 될 정도예요. 아주 강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람보다는 이제 그 폭우라고 그러죠. 비를 많이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마 오늘 주가는 좀 하락했네요. 모처럼 하락했습니다. 어제 오늘. 요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별 3개. 그쵸? 이게 이제 반전형 모습이에요. 올라갔다가 반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많이 상승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요 정도 29,500 정도에서 21선을 만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 정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만났다 또 올라가길 바라야죠. 네, 뭐 직전 고점 왔으니까요. 조정 받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수순 아니었나라고 싶어집니다. 아마 일본 거래량이 좋은 거 봐서는 뭐 추석 이후도 다음 주에도 뭐 괜찮지 않을까.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일본도 추석이 있지 않을까요? 중국은 있을 것 같은데 일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일본은 뭐 일본 지금 코로나 심각하죠? 지금 영국은 하루에만 한 3만 5천 명이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나 봐요. 그래도 축구장은 활짝 열어놓고 아마 고객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알아서 하라는 얘기겠죠. 지금 뭐 코로나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또 보도록 하고, 홍콩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아예 저점을 깨버렸어요. 지난 2월 달서부터요. 지금 아마 공산국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부터 홍콩이 점점점 이렇게 시들시들 옛날의 홍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해 그냥 밀려버렸죠. 오늘 뭐 저장성 상하이가 있는 곳이 저장성일 거예요. 그 주변이. 아마 뭐 9m짜리 뭐 파도가 뭐 몰려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피해가 많이 컸나 봅니다. 뭐 요즘 온라인으로 하겠지만 투자자들이 아마 증시 시황을 아마 집에서만 봤는지요? 이 정도면 투매라고 봐야 되겠죠? 좀 많이 빠질 것 같으네요. 네. 폭풍 영향을 좀 본 거,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만이고요. 뭐 소폭 하락했죠? 한국 증시가 대만과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봤습니다. 다시 다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좀 하락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시간 현재 저기 영국하고 독일은요. 한 0.56%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거 봐서는 오늘 또 뉴욕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아마 오늘 플러스 날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량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죠. 아마 오늘 플러스 나지 않겠나라고 싶어집니다. S&P도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 보니까요. 바닥 확인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오늘은 또 플러스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봤죠? 일본 니케이, 홍콩 항상 쭉 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봐야 되겠죠.
일단 분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봉 차트예요. 최근에 이런 모양새죠. 그저께 어저께 나름대로 좋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쭉 밀렸네요. 아침 플러스였다가 쭉 밀려가지고요. 떡값 장세 기대했었는데 오늘 내일까지 오늘 내일이 좀 올려줘야 되는데 뭐 저기 금융투신사 투자 뭐 증권사 왜 오늘 팔았나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뭐죠? 무한이 있습니까? 왜 뭐 추석에 좀 가겠다는데 떡값 장세 만들겠다는데 왜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날 뭐 이익 실현할 일 있습니까? 뭐 추석 끝나고 나서 하든가 하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내일은 오늘 보니까 뭐 증권사들 이렇게 보니까요. 먼 발치로 보니까 아마 선물 세트들이 뭐 막 들어가더라고요. 부서별로 회사 전체별로 선물 세트들이 오늘 막 나르고 있더군요. 옛날 생각났습니다. 저는 뭐 올해 어떤 추석 선물 세트 하나도 없는데 오늘 증권사 직원들은 바구니가 트럭으로 막 들어가더군요.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지네들만 추석 선물 받을 생각만 하지 투자자들 떡값을 이렇게 장세를 그냥 원위치 시켜버리네요. 그쵸? 어제 그제 상승한 거를 그냥 깨먹어 버렸죠? 내일은 돌려놓겠죠. 오늘 빠진 만큼 돌려놔 줄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외국인이 플러스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기관이 이렇게 빼가지고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코로나 1900명이었는데 그거를 보고도 외국인이 플러스 만들어 줬는데 금융투신에서 이렇게 금융투자 쪽에서 증권사가 이렇게 팔았는지 이해는 안 가네요. 내일은 돌아서겠죠. 연금까지 팔은 건 또 이해가 안 가네요. 내일은 좀 떡값 장세 마지막으로 플러스 놔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발길이 좀 가벼워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좀 기본적인 상도의가 있죠. 수석 전날 이렇게 빼버립니까? 빼도 내일은 오늘 빠진 것만큼 똑같은 양손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올 거예요. 네, 내일까지 빼버리면 뭐 경제적인 건 아니고 뭐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겠나? 근데 뭐 한두 개가 판 것도 아니라서 왜 팔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악재가 전혀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일본 방파제 태풍 지나간다고 아쉬워서 팔았을까요? 그런 것도 아닐 것 같고 내일은 오늘 빠진 것만큼 내일 살려고 오늘 팔지 않았나? 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죠. 이 저점 깨지 않고요. 내일은 돌아설 걸로 그냥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닌데 현대자동차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왜 나오죠? 어저께 마지막이 아마 현대미포조선 하면서 끝냈던 것 같으네요. 저항선 61선을 살짝 닿죠? 괜찮아요. 바닥이 지금 두 번에 걸친 바닥이 딱 일치하죠. 일치하면서 여기 지금 고비 아마 추석 끝나고 연말장세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 보여요. 네, 좋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 올 연말 또는 이 종목들은 내년까지도 길게 봐도 되지 않겠나. 이왕 어저께 마지막 본 종목 현대미포조선 봤으니까요. 세트로 현대중공업 지주 아까 보니까 상승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나서 빨간 건 줄 알았더니 아침에 이렇게 크게 흔들려 버렸군요.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여기 68,000원 한번 뭐 조정 왔다 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아침부터 플러스면 빵 뜰 수 있어요. 이런 올라가다가 원래는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가다가 쉰다는 얘기는 힘들어서 쉬고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올라가다가 쉰다는 얘기는 또 하나는 에너지 보충하고 더 강하게 올라가려고 쉬는 거 아니겠니?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냐 향방은 내일 아침 초반에 한 10분 20분 내로 위에 빨간 선이 머물면 위로 갈 것이고요. 밑에서 아마 청색깔이 머물면 한번 쉬었다 가지 않겠나 싶어지는데, 쉰다 하더라도 요 61선까지 살짝 닫고 올라가는 정도일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다 정별 상태로 전환되고 있죠. 저항선 돌파했고요.
제가 보기에 중공업 지주 이쪽이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좋고요. 그래서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중공업 지주하고 뭐 현대미포조선, 지금 저기 뭐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배시배실 되는 거 보니까요.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엔 좋아질 걸로 봐요. 네, 내년에는. 그래도 연말장세까지 얘들이 주도까지는 못하겠으나 연말장세는 또 같이 앞장서지 않을까라고 싶어집니다. 005380이죠? 네, 제가 현대차 제가 코드번호를 기억한다는 게 슬픈 일 아닐까요? 현대차 코드번호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기억 못하는데 현대차만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 기아차는 플러스인데 현대차는 왜 마이너스입니까? 걱정은 없어요. 자동차, 현대차. 오늘 보니까 폭스바겐에서 티구안 뭐 4천만원 팔았는데 뭐 3,800만원에 팔겠다. 그래서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에 있는 SUV 산타페인가? 산타페하고 뭐 타격을 좀 받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본 것 같은데, 글쎄요, 저 같아도 뭐 3,800만 원이면 좀 티구안 마음은 좀 땡기네요. 네. 뭐 한 2, 3개월 걸리겠죠? 2, 3개월 걸리겠지. 연말이니까. 배 타고 와야 되니까요. 오고 있을까요? 주문하면 오겠죠. 한 달 정도. 아직까지 바다로 올 테니까요. 바다로 오겠죠. 독일서부터. 독일서 오는지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지, 아마도 폭스바겐이 중국에도 공장이 있을 겁니다. 그럼 중국에서 온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메이드 인 차이나. 현대차 나빠 보이지 않고요. 일본의 혼다라든가 뭐 닛산은 다 거의 다 사라진 것 같고요. 지금 도요타는 달랑 남았는데요. 아슬아슬해요. 제가 보기 현대차, 기아차가 도요타의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시간이 문제일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네. 연말장사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25만원 넘어 쓰겠죠. 지난번에 24만 5천원, 25만원 가서 파세요 그랬는데 다시 오겠죠. 그 기회가 24만원, 24만 5천원. 네, 이때가 벌써 그립죠. 6월달입니다. 3개월 전 얘기예요. 요거 지나서 뭐 27만원, 8만원 가까이 한번 가지 않을까. 올 연말에 그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NC소프트 보기 싫어요. 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얘 왜 이렇게 밀렸나요? 오늘 3%. 이거는 기관이 파는 건가요? 외국인이 파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밀리면 안 되는데 밀려버렸습니다. 그 나비가 두 마리가 날아갔는데 위로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냥 밑으로 그냥 패버렸네요. 저점은 깨지 않고 다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저점 깨지 않고 머물렀다가 올라갈 걸 기대했었는데 연말장세 맞이하면서 쭉 흘려버렸고요. 뭐 마지막도 기회가 아니겠나라고 싶어집니다. 더 이상 빠지는 않겠죠. 연말장 오니까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빠지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얘는 또 같이 밀려버렸죠. 여기서 이렇게 요거 기대했는데 네, 요거서 기대를 했는데 오늘까지 밀려버려서 모양은 뭉쳤는데 빠지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뭉쳤잖아요. 뭉쳐가지고 올라가지 않겠니? 그때 물려가지고 하락하다 보니 추가 하락도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오늘 빠진 것만큼 내일 양선이 똑같이 나와주면 좋겠죠. 그럼 바닥 확인인데 거래량도 증가했죠. 내일 양선 나오면서 똑같이 대바닥 쳤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 전날 증시를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얘네들 왜 다 이래요? 응? 얘네들까지 갑자기 좀 돌았을 줄 알았더니 좀 그나마 지금 한 달 가까이 야금야금 올라갔는데 그냥 이틀 만에 그냥 다 깨먹어 버리네요. 그쵸? LG 화학도 빠졌나요? 내일은 돌아선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이거 뭐 오늘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였으니까 기관 매도라고 봐야 되겠죠? 참 희한한.
LG전자 보겠습니다. 얘는 요거 양선의 저점까지 이제 거의 다 왔죠. 지금 그 매미가 지금 9마리예요. 더 갈 데도 없잖아. 이제 더 갈 데도 없잖아요. 양선이 하나 나와야 돼. 이만한 양선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원위치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이 양선이 나와가지고 그냥 감싸 안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내일 하루 또 보겠습니다. 뭐 더 하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장대 거량이 있고, 이게 지금 저점이 지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더 하락하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양선 한번 빵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하락한다면 모양이 아니죠. 이거 뭐 투매라고 봐야죠. 여기서 그냥 밀려버리면 투매죠. 지금 장이 그 정도 장은 아니잖아요. 여름 다 지났는데. KB금융 거참 48,000원 오라고 기다리는 건 내려오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요. 내려올까요? 근데 추석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5만원 이하로는 안 내려올 것 같으네요. 5만원 이하로는. 연말장이 시작되면 뭐 증권주나 은행주나 뭐 아까 말한 현대중공업 지주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좀 먼저 연말장 10월 초장세를 앞장서지 않을까라고 싶어집니다. 네. 예전에 뭐 그 연말장세는 증권주가 많이 앞장섰었죠.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 이렇게 똘똘한데 현대차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똘똘했다고 이야기했었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봉고 신화, 프라이드 신화. 현대차는 신화가 없어요. 기아는 신화가 2개나 있었는데 주가도 똘똘하네요. 더. 뭐 현대차, 기아차는 걱정 안 됩니다. 뭐 세계적인 기업, 지금의 도요타 자리는 차지할 거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기관이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좀 받쳐줘야죠. 아마 요 가격 돌파하기가 힘들 거예요. 당장은 요 정도. 직접 저점들이잖아요. 이거를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 올라갈 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 가격이 78,000원이란 말이에요. 이 가격이 부담 갈 겁니다. 61선도 있고. 과연 요거 가격을 얼마나 많이 돌파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죠. 여기 좀 길게 볼게요. 요 가격 요 밀집대 78,000원서부터 한 82,000원대까지 요거 다 밀집대인데, 요 다 밀집대인데, 이때 사신 분들이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올라갈 때마다 이때 사신 분들이 다 내놓겠죠. 팔자 나오겠죠. 번전되면 팔자 나오겠죠. 이때 사신 분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주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78,000원과 82,000원 사이에 돌파하려면 시간이 하염없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지 못하고요. 요건 물량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또 똑같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배당 투자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연말에 8만원만 넘어서 준다면 좀 다양하니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모르죠. 뭐 외국인이 뭐 엄청 사대면. HMM. 네. 제가 감히 거론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이건 뭐 모양이 참 그런데 오늘 하락한 모양입니다. 1,000원 하락한 모양이네요. 네. 멈췄다고 봐야 될까요? 여기서 이거 한 단계 떨어지고 쭉 간 다음에 한 단계 또 떨어져 버리니까 빨리 얘가 K뷰티 살아나려면 결국 코로나입니다. 아마 추석 전야까지 70% 한다고 했으니까요. 1차 접종자는 아마 70%가 된 것 같고요. 2차까지 하면 지금 한 40% 넘어섰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인구가 1000만 명 넘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아마 1차 접종자가 가장 많은 나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늦게 백신을 맞기 시작했으나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가지고요.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지금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여러분들이 백신 맞으러 가면 아주 자원봉사자분들도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착착착 움직이고 주사 맞으러 오신 분들도 말도 잘 듣고요. 네. 알아서 팔 걷고 알아서 대기하고 알아서 조용히 나가고 멋진 선진국 국민들입니다. 백신이 충분히 여유가 있나 봅니다. 빼꾸두 생태탕 빼꾸두가 이제 백신 대사 이런 얘기는 안 꺼내놨나 봐요. 요즘 뭐 하나 모르겠어요. 월급 받고 코도 안 비치네요. 백신 대사라고 또 한 번 더 떠들어야 되는데 안 떠든 것 같습니다. 뭐죠? 현대건설 괜찮죠? 직전 고점도 뚫었고요. 권리락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권리 부까지 회복된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올라갔다 물량은 받았으나 직전 고점이 58,000원 정도 올 것 같고 6,000원까지 있나요? 58,000원대일 것 같고 55,700원, 56,000원까지 갔다 왔으니 이 종목은 뭐 제일 똘똘합니다. 올라갔다가 21선까지 되돌림 주고 또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 같아요. 올라갔다가 21선 되돌림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 모양은 갖춘 것 같아요. 치고 올라가도 단기 요건 바닥 확인하는 모양새 같죠. 딱 두 개가 긴 장대 음선, 긴 장대 양선이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서 바닥 확인한 것 같고 내일까지 또 플러스 놔준다면 점적인 모양새는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그 몸통이라고 봐야 되나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지금 펴지려고 하죠? 좋아 보입니다. 또 GS도 오늘 플러스 났으니까 보도록 하죠. GS 현대건설이 이렇게까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때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살아나 버리래요. 결국 GS도 지금 뭐 빠진 게 없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네. 현대건설보다는 한 발짝 느리지만 GS도 이 정도면은 똘똘한 것 같습니다. 연말에 건설주가 겨울에 건설 작업이 많이 있을까요? 근데 뭐 은행주가 가니까 건설주도 같이 가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관심 갖느니 현대중공업 지주하고 현대미포서선 관심 갖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입니다. 네, 뭐 소폭 하락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주봉이군요. 네, 일봉으로 봐야죠. 네, 좀 밀렸지만 무난합니다. 5,600원. 그래도 5,400원까지, 54,000원까지 갔다 왔죠? 오늘은 5,000원이고 하락은 좀 깊으네요. 나름대로 똘똘하게 잘 버티고 있는 종목 같습니다. 빨리 6만원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양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대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수렴하는 게 좋은 건데 확대되는 건 좀 불안하다고 보는 건데 그런 의미보다는 얘도 급등 후 21선까지 한번 또 되돌림 주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게 봐야죠. 이제는 또 LG화학 볼까요? 네, 뭐 직접 저점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 가격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7만원, 70만원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늦었는데요. 제가 방송이 늦었는데 오늘도 내일까지 제가 앵벌이 좀 다녀옵니다. 어느 업체 가가지고요. 한 분 줍쇼 하고 하루 종일 6시까지 제가 손 비비다 옵니다. 한 분 줍쇼 한 분 줍쇼 하면서 앵벌이 갔다 옵니다. 삼성 SDI입니다. 어이구, 얘는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심술을 부려버렸습니까? 연장시켜 볼까요? 이거 달려고 하나요?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허 참.
근데 얘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갔다 왔어요. 직전 고점까지. 우리 신고점까지 내다온 애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알아서 다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번져놓으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이때 사신 분들이 여기 오게 되면 수수료 또 고민, 번전됐는데 이제 그동안 수수료 또 따지고 있고,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따지고 있고, 그동안 한 1년 가까운 또 이자일까 또 따지고 있고, 그러다 못 팔면 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때 사신 분들은 번져 놓으면 그냥 파세요. 그냥 파세요. 눈 감고 파시면 됩니다.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 누차 말하지만 그건 여러분 타고난 복이에요. 재물복.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물복. 내 재물복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내 사주팔자에 재물복이 없는데. 그래서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번져놓으면 그냥 파는 거예요. 네. 아시죠?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하니? 그건 내가 팔자에 복이 없었나 보다. 다른 종목 가지고 한번 만회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된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 삼성 SDI는 나무랄 게 없어요. 삼성물산 빠질 때 얘는 올라갔잖아요. 이재용이 풀려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8월 15일 날 광복절 날에 나오고 빠졌나요? 어쨌건 풀릴 걸 대비해서 알았나 보죠. 그래서 SDI는 뭔가 삼성그룹 내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좋아졌던 것 같고, 삼성물산은 뭔가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다 이제 해결되고 이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은 충분히 다 했어요. 오늘도 장대거량도 하면서 이렇게 내일 돌아서야지, 내일 밀리면 이 가격 회복하기 힘들어요. 하여간 삼성 SDI도 제일 똘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068-270. 글쎄, 오늘 아까 밀렸길래 어제 오른 거 그냥 다 빼버렸군요. 좋지는 않죠? 기관이 팔았는지, 공매도 애들이 뭐하고 있는지, 내일은 좀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빠진 것만큼 내일 양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 자체 한번 나면 좋지는 않죠? 네, 좋은 그래프는 아닙니다. 내일 하루 더 보면서 똑같은 장대 양산 한번 나오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모비스 플러스 나는데 지나가도록 하고, 삼성물산 플러스 났고요. 확인 안 했어요.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K, 어제 SK가 좀 소폭 플러스인데 오늘은 어제 플러스 난 것만큼은 아니지만 아직 위에서 진도려 버렸고, 요 28만원 요거군요. 요 가격. 이 가격을 못 올라가는군요. 뭉치고 21선이 있으니까요.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겠죠. 내일은 하여간 오늘 빠진 것만큼 올라가면서요. 떡값 장세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간 벌어놓은 거 떡값 다 날려버렸어요. 오늘 아마 오늘 살려고 어저께 팔았을까요? 기대해봅니다. 삼성전기 통과, 대한항공도 오늘 좀 빠졌어요. 빠졌죠? 아까 운수창고가 하락했길래 대략 짐작했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고 조정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건 안 깨겠죠. 요 정도는 안 깬다고 봐야죠. 이게 31,500원인가요? 요 정도는 안 깰 거로 보여집니다. 내일은 좀 돌아서겠죠. 추석 전날 빼는 그런 상도의적인 일은 집안에 무한이 없고서야 추석 전날 뺄까요? 하나솔루션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21선 위에 있고요. 괜찮습니다. 이런 게 단기 바닥 알리는 신호니까요.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멈출 줄을 모르는군요. 멈추겠죠. SK텔레콤 보겠습니다. 무난합니다. 오늘 1,000원 빠졌는데요. 30만원짜리가 1,000원 빠졌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루 쉬었다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21선 위에서 버티는 하는 놔두시고요. 21선 깨면 또 소폭, 네, 저쪽 높아지겠죠. 21선 대롱대롱인데 글쎄 밀리면 연말장을 기다려 해봐야 되겠죠. 네. 뭔가 뭔가 변화가 예상은 되는 것 같은데 또 연말장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KT도. 전반적으로 많이 좀 음선이 좀 길었네요. 깊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 정도면 네, 고점 대비 뭐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20선 위에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편안하다 보여집니다. 저항선 상향 돌파해서 움직이고 있고 한번 되돌림 주고 갈 수도 있겠죠. 하락할 때는 되돌림 주고 빠지고요. 올라갈 때도 되돌림 주고 올라가니까요. 뭐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증권주 중에서 뭐 종목을 좀 똘똘한 종목을 골라주세요 그러는데 증권주 대부분 같이 가요. 증권주는 뭐 삼성증권하고 뭐 미래에셋만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삼성증권이나 뭐 키움증권도 상장됐겠죠. 걔네들만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래량 같이 좋아지니까 증권주 중에서 갖고 싶은 종목 똘똘한 놈 사시면 돼요. 증권주 뭐 중소형주 굳이 그런 거 사지 마시고요. 똘똘한 놈 네,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권주는 증권주가 액면가가 좀 달라요. 다시 그러니까 증권주도 액면가가 좀 다른 놈이 하나 있으니까 가격 싸다고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요. 액면가가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대부분 5,000원인데 예전에 SK증권이 1,000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주는 다 같이 가면 다 같이 가고 빠지면 대부분 다 같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놈 증권주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 아마도 지금은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지만 연말장은 제가 보기에 증권주가 선도는 하지 않더라도 선도는 뭐 전체 시장 수익률은 상회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주가 지수가 지금 내가 또 까먹었는데 증권주 얼마죠? 3,130이죠?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얼마나 더 빠질 연말장이 혹시 올라간다면 최소한 직전 고점 3,300원 돌파하겠죠? 뭐 3,500까지는 가야 연말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3,100이니까 한 400포인트 정도 올라가야 10%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가 연발장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집니다. 직전 고점 돌파해주고. 그래서 내일 이제 하루 추석 전야인데 오늘 애들이 상도의도 없지 떡값 장사 며칠간 만들어놨더니 오늘 하루 만에 다 빼버렸는데 내일은 플러스 만들겠죠. 굳이 뺄 이유가 추석 전날 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거는 뭐 어떤 대선 앞두고 분위기 깨려고 그러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어떤 특정 기업이 팔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뭐 금융 전체가 다 많이 났을 테니까 제가 뭐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고 일반적으로 좀 돌려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네, 떡값 장사에 오늘 빠진 것만큼 똑같이 오늘 플러스 만들었으면 내일 최소한 25% 이상 좀 돌려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돌았을 겁니다. 네. 이제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끝나고 물론 내일 하루 또 남았으니까 내일 늦게 여러분께 시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제가 녹음 뜰 게 몇 개 또 있으니까요. 다 뜨고 내일은 좀 늦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보내세요.